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풍경들. 그 풍경을 붙잡아 놓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걸어가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친구 기다리다가 손에서 그냥 주머니에서 스케치북 조그만 거 꺼내가지고 끄적끄적 그리면서 그 상황을 기록을 하는 거죠. 심심할 때. 저도 지하철 같은 데서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계속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다 벚꽃인 거잖아요. 봄 되면. 여기가 되게 예쁘거든요. 특별할 것 없는 거리의 풍경에도 시선이 멈추는데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사람. 소영 씨는 어반 스케치 작가입니다. 어반 스케치 하면서 대전에 이런저런 곳도 조사하고 걸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 근데 왜 노잼 도시라고 하나. 또 너무 억울하다. 도시든 사람이든 오래 찬찬히 들여다보면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자는 시간 빼면은 6시부터 3시간씩 하면은 6개가 나오거든요. 6시부터 뭐 9시, 12시, 3시, 6시, 9시, 12시. 되게 만나자고 하고 싶은데 나만 그럴 게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5번 만나고 싶으면 한 번 연락하는 사람? 그런 분이십니다. 네. 물건이 아닌 풍경을 수집하는 어반 스케치 작가 소영. 그녀가 수집하는 일상의 평범한 장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대전에 처음 왔을 때 놀란 게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아요. 서울에서는 막 진짜 빈자리 나면 누가 빨리 이렇게 앉나 해가지고 앉았었는데 이런 거로 보면 좀 도시 분위기가 좀 다르고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좀 적다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약간 평온한 느낌의 풍경이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10년 전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지루하게 느껴졌던 이곳의 속도가 이제는 여유로 다가옵니다. 시중에 파는 이젤은 다 이렇게 새로 세워져 있어서 돼 있는 이젤이 많은데 수채화는 세로로 너무 세워져 있으면 막 흘러내리니까 안 말랐을 때는 이렇게 가루로 눕혀서 그리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삼각대에 끼는 부품을 팔레트에다 붙여서 이걸 결합을 해요. 그래서 편의상 개조를 한 거네 이게? 네,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판하게 그릴 수 있게 만들죠. 어떤 장면들을 그리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모두 자유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원칙은 내가 지금 있는 곳, 그 현장에서 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감정을 표현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현실의 모습을 기록하는 의미도 되게 강하거든요. 약간 기자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담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기자분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기자분들이 하는 것은 좀 더 공적인 느낌이라면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의 일상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점에서 좀 개인의 기자? 각자 자신이 있는 공간의 풍경을 그려서 함께 공유하는 어반 스케치 활동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세계 주요 도시의 어반 스케치 회원들이 그림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기 전에도 계속 회화 쪽을 사실은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도 회화랑 좀 비슷한 애니메이션 배경이라든지 게임 배경 디자인을 좀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좀 공간인 것 같기는 해요. 3살 무렵 크레파스를 잡기 시작할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림을 전공하게 됐죠. 그리고 대학 시절 우연히 어반 스케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습니다. 미술 입시 때는 그려야 되는 게 항상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석고상을 그려라, 정물을 그려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대학을 가니까 항상 누가 정해준 시험 주제를 그리다가 막상 혼자 그리려고 하니까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조금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연필로 명상하기라는 책을 쓰신 그 프레데릭 프랑크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앞부분에 미술하는 사람들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가지들 중에서 뭘 그릴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려라.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네가 그리고 있는 죽은 쥐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매일 그려라. 이런 것도 있었고. 서울에서 초창기 멤버로 어반 스케치 활동을 시작한 소영 작가는 10년 전 대전으로 오면서 대전 어반 스케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대전 어반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어반 스케쳐스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모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리고 그냥 무작정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누가 온다고 댓글 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첫날에 어쨌든 거기에서 스케치북 들고 어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한 2분이 오셨더라고요. 블로그 이웃분께서. 거의 10년쯤 그렇게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반 스케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한 500명 가까이 되시고, 사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명 내외인 것 같아요. 백제시대의 왕의 거처였던 공산성.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성벽에 1500년 역사가 새겨 있습니다. 이곳 공산성에서 어반 스케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공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어반 스케치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진! 더 크게 당진! 그다음에 보령, 와! 아름다운 공지에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몇 군데에서 오셨냐면 지역이 무려 15군데예요.
공주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영 작가도 대전 어반 스케치 회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러 나왔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뭘 한다고 하면은 전국 어떤 운영진 방에다가 공지를 하면은 운영진 분들이 우리 회원분들도 가실 분은 가셔라 하고 이렇게 공지를 주시면은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 앉으면 딱일 것 같아요. 딱이네. 저 옷 좀 갈아입으려고요. 옷을 갈아입어요? 네. 어떤 옷을 갈아입어요? 공주 여기 참가자 분들한테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해서 네네. 백제의 고도에 왔으니 그 숨결을 직접 느껴봐야겠죠? 근데 그림을 그리러 온다기보다 놀러 오는 거라 가지고 그래요? 그림은 그냥 적당히 그리고 놀려고 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여운데?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보니 그 도시만의 매력을 느끼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했습니다. 원래 보라색 좋아하세요? 네, 보라색 좀 좋아해요. 보라색,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 그 다음 좋아하는 색은 주황색. 사실 색깔들을 다 좋아하지. 어반 스케치에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각자 그리고 싶은 풍경을 찾아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고 막 뽐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자기가 여행하는 곳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가서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소영쌤이야 이 근방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요? 그럼요. 그렇구나. 본인이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제가 뭐 인스타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다들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막 어떤 도시의 단톡방도 다 들어가 계시고 작가님 단톡방도 다 들어가 계시고 이러잖아요. 네. 저도 근데 열심히 해야죠. 현장에서 그림을 완성하려면 찬찬히 풍경을 바라보고 관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주한 장면들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와 바람과 습도까지 말이죠. 그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그림이라는 거는 뭐를 오랫동안 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그냥 오래 볼 일이 없잖아요.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뭐 3초, 5초, 뭐 여행을 가도 둘러봐도 뭐 5분, 10분 이렇게 보고 지나치기가 십상인데 그림을 그리면은 한 자리에서 뭐 1시간, 2시간씩 한 물체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림이라는 도구가 없었으면은 1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어라 하면 지루해서 못 봤을 거예요. 어반 스케치 활동을 통해 다른 도시를 방문하다 보면 그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봉산성 같은 경우도 정말 성이었잖아요. 왕성이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은 수도였던 곳인데 잠시나마 많이 막 경주나 서울이나 수원 이런데 문화재 있는데 많이 가는데 공주는 의외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와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또 어떤 풍경이 소영 작가의 스케치북에 담기게 될까요? 성곽을 따라 걷다가 발길을 멈춘 곳. 공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일단 공주가 다 내려다 보이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렇게 앞에 안 가리고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별로 없거든요. 좀 친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주. 대전이랑도 조금 비슷한데 좀 더 다른 느낌도 들고 파란색 지붕들이 되게 많은 게 독특해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늘이 파래서 그런지 여기 내려다 보이는 풍경 전체가 좀 푸르스름하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요. 어반 스케치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그 순간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정해진 방식이나 도구도 따로 없습니다. 있고 많이 뺏기죠. 많이 들이기도 하고. 같은 곳을 보고 그려도 모두 다른 작품이 나오는 이유죠. 그리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펜으로만 그리셔도 되고 그 상황에 맞게 걸어가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뭐 잠시 그냥 친구 기다리다가 손에서 그냥 주머니에서 스케치북 조그만 거 꺼내가지고 끄적끄적 그리면서 그 상황을 기록을 하는 거죠. 심심할 때. 저도 지하철 같은 데서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계속 그리게 되더라고요. 어반 스케치 활동은 단순히 풍경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를 통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쓰는 현재의 기록이자 기사인 셈이죠.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어반 스케치 하는 나라들이 많고 도시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키는 8가지의 강령이 있어요. 근데 그 강령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 같은 건데 그 강령이 결국은 8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현장에서 그린다 라는 거랑 그리고 현재를 그린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그린다. 그리고 그거를 공유한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그 마지막 강령이 어떻게 보면 어반 스케치를 대표하는 문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한 장의 그림 안에서 현재를 그리면서 그 세상을 보여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림으로서 세상을 보여준다. 정해진 활동 시간이 끝나고 회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그린 그림을 펼쳐놓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비슷한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풍경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행사가 끝나고 각 지역 운영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지만 서로의 작품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 낯설지 않습니다.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 도시가. 사실은 충청권에서 다 가까운데 한번 온 사람들은 가까운 걸 아니까 또 오게 되는 거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30분도 되게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해갖고 너무 진짜? 귀한 분들인 거야. 제 기준에는. 저는 공주를 태어나서 처음 왔는데 이 좋은 날씨에 어반 스케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2, 3년 전에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 그때 그 기분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의 공주는 이제 너무 좋게 이제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어반 스케치 때문에. 어반 스케치라는 게 그 기록성도 있지만 그날의 기분을 쓸 수도 맞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거 진짜 사사로운 건데도 함께 하지만 지극히 자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일기 같은 거라서 그 딱 보면 그날이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 한두 도시 가는 거는 망설여지다가 몇 번 가면 진짜 도장 깨기 하게 된다니까. 나가고 싶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국 돌면서 전국 돌면서. 도장 깨기. 저희는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도 갔다 왔잖아. 아. 2박 3일. 맞다, 제주도 그래갖고 이거 너무 그 다음에 뭐 생각하겠어요? 해외 생각해야지.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그림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람들. 어반 스케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장소와 상관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어반 스케치의 장점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 뵀지만 그 SNS로 이미 다 소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반 스케치가 내가 그렸던 이 상황에 대한 기록, 이런 그림들을 SNS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까지가 어반 스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서 이미 저희는 어반 스케치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다 뵀지만 이미 다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공통된 주제가 어반 스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 와서도 뭐 이런 특산물이나 뭐 이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뭐 각 지역별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소영 작가는 어반 스케치 활동 외에도 회화 작업과 전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막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 길만 파라고 하는데 사실 뭐 한 길 팔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성공하려면 한 길만 파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재밌으려면 이것저것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냥 재밌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이것저것을 다 꾸준히 해요.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소영 작가는 정리와 수납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관련 저서도 출간했는데요. 정리 수납 전문가답게 집안 곳곳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있네요. 정리 수납에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나 독특한 물체들을 이렇게 걸어서 수납하면 되게 좋아요. 이것도 고리자석인데 이런 게 다 철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쇠니까 붙잖아요. 붙여놓으면은 좀 깔끔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거는 눈높이로 가고, 손이 제일 안 가고 자주 안 꺼내는 거, 이런 건 겨울 거잖아요. 겨울 보온 도시락이나 이거 겨울에 물 끓이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마시는 차, 가끔 마시는 것들은 다 위로 놨죠. 그리고 그래도 자주 먹는 차 같은 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겹쳐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건 좀 겹쳤는데, 겹쳐놓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물체들은 겹쳐요. 오늘은 스케치북을 들고 대전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 살던 집 터인데 여기요.
네. 그래도 그때도 여기가 우리 밭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뒷뜰. 여기서 맨날 밭이 있고 이쪽엔 철책이 있어서 막 고라니들 내려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철책이 있었던 게 보호시설이라서 위에 수도시설이 있어서 그걸 못 들어가게 일반인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태미공원으로 바뀌면서 개방이 된 건데 그때도 여기에 공원 생긴다고 그 얘기가 개발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집을 팔고 나갔죠. 네, 그때는 이렇게 좁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그대로인 게 저희가 유일하게 이 집 근처에서 여기만 벨이 있어요. 2층 집이라서 맨날 벨 누르고 튀고 이랬었어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동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집 구조 같은 것도 굴뚝 있고 좀 뾰족 지붕이 있거든요. 그리고 뾰족 지붕 옆에 이렇게 긴 지붕이 있고 이런 구조가 옛날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돌 출형으로 창문도 나와 있는 구조들이 많았어서 그게 약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런 식으로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런 식으로 지어진 집이었죠. 소영 작가가 추억 여행을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잡지에 대전을 소개하는 글과 그림을 연재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어린 시절 살던 동네를 소개하기 위해서죠. 저 건물들이 지금은 현수막집이고 뭐 인테리어집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문을 보면은 아까 그 주택에서 봤던 문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주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렇게 앞쪽은 되게 오래된 그런 집들이 있고 뒤쪽은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니까 되게 재밌는 풍경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찾은 동네는 기억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높게만 느껴졌던 건물에도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는데요.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를 풍경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저 건물이 10층인가 이럴 텐데 그때는 10층짜리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오면은 되게 뭔가 큰 곳에 왔다, 번화한 곳에 왔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데 왔다.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남아 있었죠. 놀러 가면은 저 건물이 보인다. 되게 큰 건물이 있다 이렇게. 소영 작가만의 시선으로 그리는 대전 여행기에는 대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간의 이야기와 소소한 즐거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보문 오거리라는 장소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추억의 장소일 수 있거든요. 대전 아이들이라면 어릴 때 한 번쯤 그 보문산에 갔었고 충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었고 근데 그 대표적인 그 보문 오거리의 상징적인 건물인데 없어지면은 또 아쉬우니까 한 번쯤 와가지고 보시면은 또 어릴 때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추억의 장소지만 다니다 보면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전 여행기를 통해 소영 작가도 대전의 매력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인데요. 여행에 먹을거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계속 이거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여기서요? 네. 아 진짜요? 와. 그러면 부친 호떡수만은 진짜 몇 개를 부셨을까? 대단하시다.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려요? 그래. 그냥 큰 통으로 2개 정도, 3개 정도. 반죽이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또 애들 데리고 또 어릴 때 있었던 동네 커가지고 오면은 애들한테 어릴 때 얘기해주고 이러면 이게 전승이 되잖아. 엄마의 어릴 때 이야기가. 제가 약간 쑥스러워서 못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엄마 어릴 때 어땠는지, 아빠 어릴 때 어땠는지. 근데 그 장소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엄마랑 같이 엄마 어릴 때 살던 데 한번 가야 되겠어요. 보문산 진입로의 명물인 달달한 왕호떡. 소영 작가의 대전 여행기 속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맛이 어때? 맛있어요. 바삭바삭 밀가루 튀긴 맛 알죠? 맛있다. 진짜 혈당치 확 오르는 느낌인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꾸준하게 한다는 소영 작가. 또 어떤 재미난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름부터 흥미로운 이 모임은 끄적단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 끄적거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모임인데요. 이거 꼭 연도 쓰세요, 여러분. 연도 연도 안 쓰면은 몇 년인지 몰라. 네, 몇 년 후에 이거 펴보잖아요. 이게 하나도 연도가 없으면은 기억이 이게 안 몇 나서. 년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써 있는데. 연도 4년에서 25년도. 연도를 써야 되는구나. 네, 25년도. 나도 연도 항상 쓰는데. 네, 진짜 이게 연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여기다가 그냥 다 끝나면 적어놓는데. 자기가 끄적거린 노트 같은 거를 저희가 단톡방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올리거나 또 이런 모임에서 그 노트를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 갖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뭘 먹고 살고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공감도 하고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인데도 오랜만에 만나도 되게 많이 친해진 느낌이고 이미 평소 한 달 동안의 일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죠. 한 줄의 끄적거림으로 누군가에게 마음 한 자락을 내보인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받는 위로와 공감은 일상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되게 평범한 그런 일상이 좀 더 재밌게 느껴지는? 사실 이러다 가지고 수업 갔다가 쌀국수 먹고 집에 와가지고 뭐 밥 해 먹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특별해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재밌는 거 한 것 같잖아. 여행 갔다 온 것 같고. 맞아.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작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사유하고 그리고 써서 나누는 작가가 되려고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거를 내가 줄줄이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공유해서 연대를 하면 그게 더 좋아지고 그걸 계속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 페이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정이 막 너무 복받쳐 오를 때나 좀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는 날 있을 때면은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청춘이 그냥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 감정 잡아가지고 기록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디지털 도구로는 이렇게 세 줄일기를 쓰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어쨌든 드로잉에 있어서 선행돼야 되는 건 관찰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 순간에 보세요. 글과 그림을 매개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소영 작가가 그림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은 연대가 희망이라는 명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확산하는 일이 아닐까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차 한 잔과 같이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잊어버렸던 꿈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누군가한테 나 이래 이렇게 내밀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런 끄적단에서는 그런 게
뭔가 이해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존중받기도 하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기억이 명확해지는 점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작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건데 그거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냥 계속 저희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기록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배울 수 있게 돼가지고 나 스스로도 작은 거에도 감사해야 하고 아름다워하고 또 같이 나누고 연대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우게 돼서 되게 재밌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다 보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어반 스케치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좀 더 깊이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꽃 진자리에 열매가 너무너무 조그맣게 걷지도 요만하게 맺히기 시작하는 그거예요. 얼마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벌이 다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꽃이 생기니까. 꽃이 있으니까. 근데 꽃 딱 지자마자 열매 진짜 조그맣게 돋아나고 있어. 근데 그리고, 오늘 비는 좀 왔어도 안 더워가지고 너무 좋아. 네. 나 약간 추워. 이제는 함께 여행도 다닐 만큼 가까워진 세 사람. 취향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느슨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반 스케치를 가끔 하지만 여행 가서까지 사실 여행 가서 더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즐기고 싶지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게 잘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소영님은 꼬박꼬박 자주 그림을 그리셨던 기억이 나요. 모기를 엄청 뜯겨가면서 그림 그리는데 모기가 막 다리에 막 달라붙어서 모기도 또 엄청 잘 뜯기는 체질. 저는 잘 안 뜯기거든요. 그래서 막 빨갛게 엄청 모기 많이 물렸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지금과 같은 그런 무드, 그런 연결고리 그렇게 지내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반 스케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영 작가는 교육기관이나 그룹 수업을 통해 어반 스케치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흰 집에 난간. 여기가 멋이 없다고 생각해서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그 멋이 없는 게 있어야 멋있는 부분이 더 예뻐 보여. 여기 화면에 들어오는 것만 그래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려야 하는 어반 스케치. 봄에는 꽃이 핀 골목길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때는 가까운 산으로, 무더운 여름에는 야간 스케치를 나서기도 하는데요. 덕분에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체감합니다. 이런 색깔들 다 잘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둠만 잡아. 흰 벽은 빛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빛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둠. 여기 벽 뒤에 지는 그림자. 이렇게 밝은 거거든. 흰색은 칠하지 말고. 이렇게 눈에 띄게 그래도 뭔가 형체가 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뿌듯해요. 뿌듯하고 그래서 집에 그리고 애들하고 아빠가 좋아해요. 그림 그리고 있으면. 왜요? 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 그림을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자기들 카톡 프사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좀 그려달라고 하기도 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어반 스케치를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영 작가.
꾸준히 일상을 관찰하고 스케치하면서 그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조금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색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거 보고 그다음에 어디부터 잡는지 기억을 했다가 집에 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영상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놓고 차례대로 이제 하면은 그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잖아요. 너무 재밌다라든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 일상이 되게 여유로워졌다 이런 각자의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거든요. 뭐 우울증이 없어졌다라든지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일이 의미를 그때부터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또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힘입어서 그게 제 삶의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대전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어반 스케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준비부터 진행, 전시까지 소영 작가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는데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 챙길 것이 많지만 이런 행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힘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길게 늘어선 줄이 어반 스케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이런 아울렛 같은 것도 이제는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쇼핑센터라기보다 문화 공간, 휴식 공간,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것도 같고 여기에 오신 고객들도 이제 쇼핑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림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융합이 되기 때문에 문화적 콘텐츠로서 사실은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가치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는 대상도 그림 실력도 제각각이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림에 몰입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도시의 삭막한 풍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 모습이 또 하나의 풍경이 되어 오늘의 일상으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그림은 그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잘 그리는 편은 아니고 그냥 아크릴로 해서 막 그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애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물론 잘 그리진 않지만 근데 나와서 다들 보니까 너무 잘 그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살짝 부담되긴 하네요, 뭔가. 핵심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구두상 건물과 조화된 그런 분위기로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강아지도 있고 저희 그래서 인형과 함께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어반 스케치를 하면서 활력을 얻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는 소영 작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쉐어링 해피 모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림 그릴 때 자기가 이게 예뻐 보이거나 기뻐 보이거나 이런 장면들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건데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게 내가 이 장면을 되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봤다라는 게 한 장면에 담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같이 나눠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기에서 되게 좋은 걸 느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감도 같이 전달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녁 시간, 집에 돌아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아쉬웠던 일, 즐거웠던 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 모두 소중한 일상의 장면들입니다.
오늘의 풍경과 그 속의 내 모습을 기록한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호등 같은 데서 유모차에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왜 움직이셨지? 봤더니 햇빛을 가려주려고 자기 그림자로, 모르는 아기인데 막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이시고, 이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막 말로나 글로도 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딱 한 컷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싶은 욕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패션이라든지 재밌는 그것들을 다 수집해보고 싶은. 근데 너무 많은데 시간이 그리고 게으름이 그려보고 싶은 게 많죠. 어반 스케치를 통해 현재를 마주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는 소영 작가. 그래서 오늘도 도시의 풍경과 일상의 장면을 수집하러 거리로 나섭니다. Just a spell.